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쳐가는 곳이 있죠. 바로 거래소입니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게 또 특성상 하이 리스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꼭 굳이 국내 거래소를 고집하기보다는 뭐 UI, UX가 편한 해외 거래소들을 익숙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국적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페맥스의 잭다오 대표를 모시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변화,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거래소와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의 투자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주최 측인 한경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중앙화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저는 페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맥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탈중앙화 금융시장과 중앙화 금융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저희 사용자들에게도 이 비트코인 등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런 화랑세를 통해서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페맥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규 거래소입니다. 코인 마켓 캡이나 또는 다른 전 세계 웹사이트 랭킹에서 보게 된다면 탑 10 또는 탑 6 또는 탑 7 정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코인 마켓 캡의 스크린샷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11위 거래소입니다. 저희가 시작이 2019년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상위권 거래소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신생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알렉사 랭킹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인터넷 트래픽이나 또는 인게이지먼트를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페맥스는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 상위권에 랭킹이 된 웹사이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사실 다른 그런 거래소들도 보았을 때 트래픽만으로 이 정도 랭킹이 되는 거래소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은 페맥스 일평균 거래량인데요. 자, 지금도 이 활황세인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또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산에 걸쳐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거의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페맥스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요.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1년 넘게 수석 부사장까지 지내게 되었는데요. 뉴욕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글로벌 브로커리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페맥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제 동료들과 함께 페맥스를 창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후에 한 2달 후에 저희의 메인 웹사이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TC, 히스테리안, 그리고 SIP 퍼페추얼 컨트랙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메인넷 론칭을 하고 또 그 후에 현물 거래 내년 5월에 그 다음 해예요. 그 다음 해 5월에 현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비자, 마스터카드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멤버십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멤버로서 FMX에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희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수료 면제를 받으면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올해 초에요. 2021년 1월에 또 저희가 또 새로운 크립토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조만간 디파이 제품이나 또는 그 외에도 많은 고수익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또 우리 이용자들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디파이,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디파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디파이가 중앙화 거래소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전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FI 대비 DeFi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현재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이것은 CFI와 DeFi의 거래량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탑 20를 놓고 보았을 때는 전체 거래량은 약 3천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런데 DeFi 탈중앙화의 경우에는 한 45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FI 대비 한 1%도 1% 조금 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로 이러한 중앙화 거래소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데 탈중앙화 거래소가 앞으로 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저와 제품을 보게 된다면은요. 지금 현재 CFI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로도 벌써 4,3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디파이의 경우에는 액티브 유저는 100만 명이 채 안 되고요. 그래도 최근에 한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저로 놓고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합쳐도 한 500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금융 상품을 보게 된다면 디파이의 경우에는 대출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니스왑 등과 같은 거래 상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플랫폼이나 자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각기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 교차로 거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솔루션들도 뭐 레이어 2 솔루션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 거래 속도나 또는 볼륨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대체 불가 토큰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핫 토픽인데요. 이제 이것은 디파이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CFI를 보게 된다면은요, 금융 상품이 더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상품도 있고 또 동시에 디파이 상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의 경우에도 CFI 쪽에서 아무래도 디파이 대비 이 거래 페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화 서비스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들 뭐 디파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디파이 코인이라거나 토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그래서 디파이가 CFI 쪽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CFI는 기관들이 활용할 만한 금융 도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수료인데요. 수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스왑이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거래 프로토콜인데
지금 현재 수수료가 거의 거래 건별 0.3%입니다.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가스비까지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네트워크 가스비가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래당 $10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C5를 보게 된다면은요, 일단 수수료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특히나 또 필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탑10 중에서는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물 거래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계약 거래의 경우에는 저희의 수수료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사 대비 가장 낮고요. 자, 그리고 또 C5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 시 가스비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할 때만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C5의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가 클 때는 또 수수료를 낮추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I입니다. 이 UI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극단적인 예들을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커브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UI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초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예를 들면 뭐 C5처럼 좀 더 세련된 그러한 UI를 DeFi 쪽에서도 제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뭐 복수의 앱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 DeFi 쪽에서도 UI를 좀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PC에서 지금 현재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UI도 그만큼 더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를 보게 된다면은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이런 돈과 관련해서는 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고객 서비스입니다. 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거의 뭐 서비스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전이 됐다거나 또는 뭐 네트워크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C5는 대부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죠. 저희 피맥스 같은 경우에는 24/7로 이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지원인데요. DeFi는 대부분이 다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특히나 초기 단계는 영어로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그런데 C5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이 상위권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맥스 경우에는 8개국 언어를 지원을 하는데 한국어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자료나 또는 튜토리얼 같은 경우요. 자, 그래서 DeFi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픈소스에서 즉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튜토리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C5는 보통 공식적으로 제작을 하죠. 자, 저희 필맥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튜토리얼도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 만든 비공식 튜토리얼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픈소스 여부에 대해서는 뭐 DeFi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오픈소스죠.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코드가 괜찮은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C5의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아니죠, 대부분. 자, 그런데 저희 필맥스 같은 경우는 메인 아키텍처는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웹사이트에서 백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DeFi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C5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필맥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VIP 프로그램도 있고 멤버십이라거나 에어드랍도 있고요.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에어드랍도 제공을 하고 있고 거래 대회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 상품들도 있으면서 또 이러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를 통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크립토 분야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DeFi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메인넷을 런칭한 후에 심사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버그가 이 프로토콜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C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분의 심사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피맥스 같은 경우는 제3기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 특히나 또 월렛이나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서 주기적으로 저희는 심사를 받고요. 자, 그리고 또 뭐 기술적인 위험에 대해서 대부분의 CFI, DeFi 모두 다 스캠, 버그, 해킹 등이 많이 빈번하고 있는데 제 피막스 같은 경우에는 런칭된 이후로 코인 도난 사건도 없었고 해킹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다 저희 피맥스 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를 통해서 이 양질의 프로덕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디파이의 경우에는 사실 개발자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CFI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팀에 의존하게 되는데 제 피맥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 첨단 팀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밀한 시스템에 의존을 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상품을 론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과 관련된 것인데요.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험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CFI가 여전히 암호화폐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볼륨이라거나 서비스나 또는 이용자를 보았을 때 CFI가 지배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DeFi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아서 CFI와 DeFi가 오랫동안 공동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경쟁은 유저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저에게 이 서비스와 그리고 또 프로덕트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거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나 또 이용자들에게 좀 좋은 이 거래 아이디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테크를 잘할 수 있도록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투자 권유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거래를 하기 전에 항상 다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홀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샀었던 게 코인베이스에서 4달러로 샀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바로 홀더라는 존재가 크립토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홀더라고 한다면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지 않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단 유지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지션을 오픈을 하였고 그리고 또 거래를 하고자 한다. 사실 근데 거래하려면 가격을 계속 보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크립토에서는 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잠도 못 잡니다. 자, 그런데 홀더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크립토에 어느 정도 이 자금을 투자를 해놓고 한 5년, 10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한테 뭐 물려줄 만큼 좀 재산이 뭐 증식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홀더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성공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보게 된다면 만약에 홀더였다. 그러면은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로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이요. 내가 뭐 채굴을 해야 되는 건가, 뭐 마이닝을 해야 되는 것인 건가, 내가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에이직을 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파밍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물 거래를 할 것인가. 사실 제가 이것은 좀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마이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에 대해서 투자는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초기 투자를 하고 이를 회수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파밍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파밍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 경우에도 API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회수를 하려면 한 100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이 현물 거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만약에 홀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디파이 프로젝트다라고 한다면은요. 자, 그러면 일단 론칭을 하게 된다면 이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큰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제 저희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은 토큰을,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토큰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현물 거래 대비 홀딩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현물 거래나 또는 이자 농사가 채굴보다는 좀 수익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자 농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트레이더에게 뭐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현물 거래보다도 수익이 더 낮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에는 피맥스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또 많은 경험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툴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또 여기서도 리스크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용자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선택할 만한 그런 툴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베어 시장 또 불 시장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에는 베어 마켓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황소 시장이 되었다가 또 여름이 되면서는 다시 또 베어 마켓이 되었다가 9월, 10월까지는 또 계속 또 황소 시장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 거래 트레이더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간에 또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툴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을 아마 더 증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래 전략을 공유하진 않겠지만 이것은 바로 펀딩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이 퍼페추얼 컨트랙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 퍼페추얼 컨트랙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퍼페추얼 컨트랙, 이 무기한 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물과 또 같은 것인데, 그런데 만기 날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특정 날짜에 이것을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 또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레버리지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런 이 무기한 계약, 즉 이런 선물 계약을 쓰게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롱 포지션과 그리고 또 셀 포지션의 경우에는 이 펀딩 피를 매 8시간마다 서로 교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펀딩 피는 보통은 한 0 정도, 사실 그 평균으로 그래서 0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펀딩 피가 0 이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롱 쪽이 셀러에게 펀딩 피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았을 때 1월 달에 펀딩 피는 0%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걸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없이 숏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펀딩 피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연간 APOI가 한 20에서 25% 정도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좀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 Q&A 때 좀 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트위터나 또 텔레그램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릴 수가 있으니까는요. 나중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홀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거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레버리지라거나 또는 펀딩 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또 CF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예금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한 APY가 한 5%에서 7% 정도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PMX가 바로 이러한 상품에 있어서는 최고의 APY를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홀더하고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크립토를 누적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품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PMX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해킹이라거나 또는 스캠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저희 PMX가 파트너가 많다라는 건데요. 한국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리그 오브 트레이드, 리그 오브 트레이더들과 함께 또 많은 뭐 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굉장히 성공적인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러닝 팍스하고도 함께 파트너로서 또 API 트레이딩계에서의 탑1 트레이딩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너스티도 저희의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트위터에서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또는 머천다이즈를 현재 상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PMX의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또 PMX가 어떻게 차별화된 것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중앙화 거래소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PMX하고 또 다른 거래소 그 외에 또 디파이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었을 때 저희의 한 가지 차이점이라는 것은 저희는 고객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라거나 또는 프로덕트나 또는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등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이용자들이 투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립토가 앞으로 5년에 걸쳐서 훨씬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이용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 화랑 시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의 이용자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UI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유저가 선호하는 UI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글로벌 거래소로서 서양이나 또 아시아 쪽에서의 국가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페이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요구사항들이 각기 다른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 유저들께서도 저희 UI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코인을 계속 상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CFI 토큰이건 DeFi 토큰이건 간에 프로젝트가 타당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도 코인을 계속 상장을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타당해서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계속 상장시킬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금융 상품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PMX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님께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And I think you explained a little bit more sophisticated and developing methods of investing.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발전된 또 첨단 투자 방식 또 거래 기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CFI, DeFi 방식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저희가 수집을 하였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How will the authorities' regulation affect Bitcoin? 규제가 비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생기는 것이니까는요.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스캠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해킹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접촉하고 있는 그런 뭐 당국이나 또는 정부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이용자 보호인 것이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이면을 보면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탈중앙화 세계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이 바로 탈중앙화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프라이버시라거나 또는 정부가 과보호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걱정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인식은 뭐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든 만들어질 것이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제는 도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각국별로 다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되겠지만은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해킹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규제들로서 우리가 규제에 준수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용자는 우리 토큰이 뭐 도난 당한다거나 또는 뭐 거래소가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이제 이러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규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래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미 몇 가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팀을 잘 보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거래소, 좋은 거래소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창업자가 누구인지, CEO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을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짜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의 그 웹사이트 랭킹도 한번 상호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알렉사 랭킹도 보여드렸지만은요. 만약에 거래량도 높고 또 이용자 접속도 높다. 그러면 이 거래소는 어쨌든 진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거래량은 높은데 이용자 접속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상품을 보여야 되겠죠. 이 상품이 뭐 탄탄한 것인지 쓰기 쉬운지 버그가 없는지를 잘 보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사용을 하면서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스캠일 리가 없겠죠. 만약에 스캠이다라고 한다면 개발을 하는데 애초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그리고 또 이용자 접속 수가 서로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거래소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미국과 싱가포르의 규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이 세 개 나라가 다 완전히 다른 나라들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물론 정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뭐 좋은 의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조금 그 과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이런 황소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 피맥스가 이제 싱가포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개방된 자세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개방된 방식으로서 그래서 크립토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아가도록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립토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이 가장 우호적인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국에서도 규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해 나아가는 추세이고 또 이용자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러한데요. 사실 뭐 디파이 분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규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좋아하는 이용자들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이용자들이 또 이에 대해서도 계속 좀 뭐 저항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근데 이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그 정부 당국에서도 디파이 프로젝트를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못 드렸었지만은 디파이에서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자의 경우에는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립토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크립토의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 정당한 이용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좀 더 자유와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편리성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학생한테 돈을 보낸다거나 또는 뭐 가족에게 뭐 돈을 송금한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를 많이 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거나 또는 이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낮고 또 그러면서도 편리하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립토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나중에는 또 투자자들이 크립토 분야에서 보다 더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크립토 거래소들이 또 각국별로 또 각 현재 뭐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라거나 또는 규제들도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거래소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토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토큰과 관련해서 저희 피맥스에서는 저희 거래소 토큰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래소 토큰, 뭐 익스체인지 토큰이라는 것도 여러 의미에서 분명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또 거래소에서도 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또 이용자들이 이들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큰을 설계하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저희 피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생 거래소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상품을 아직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것은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맥스는 저희 익스체인지 토큰은 없는데 물론 이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스체인지 토큰이 없어도 또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거나 수수료를 낮춘다거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저희의 이 자체 토큰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 디파이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1년, 2년 내에 피맥스가 자체 토큰을 론칭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 또 우리 이용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토큰이 될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유튜브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크립토 규제가 또 최근에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걸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으로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불마켓도 아니고 베어마켓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거래자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러한 법이 통과되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세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크립토 홀더들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정부가 어쨌든 계속 시도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디파이가 계속 발전해 나아가고 있고 또 프로젝트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디파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립토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규제가 비트코인의 장기 트렌드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크립토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그 정부 규제 이외에도 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또 많이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질문은 모건 스탠리라는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모건 스탠리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고 필맥스를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저도 창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제 경험은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도 브로커리지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거래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래소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밀접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술이라거나 또는 상품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면서요. 자, 그리고 보면 전통적인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이런 새 분야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하신 분의 배경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도 신생 기술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참여할 여지는 아직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분야 종사자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백서도 충분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시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시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비즈니스하고도 유사한 점도 있는데요. 디자이너이건 간에 또는 프로덕트 매니저이건 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필맥스에서도 저희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또 저희가 그 구인하고 있는 그런 공고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술, 배경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점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거의 매년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가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아직도 이것은 신생 업계이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또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투자 쇼가 갑자기 멘토링 쇼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디파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체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예를 들면 기득권이 이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디파이와 시파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질문하신 것이 기관 투자자가 디파이를 통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질문이었나요? 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먼저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토콜이나 또는 거버넌스를 보았을 때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는 다 중앙형 통제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물론 또 디파이 분야에도 고래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도 결국은 또 소수의 월렛의 코인이 중앙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디파이라는 것은 한 명 또는 한 기관이 통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면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죠. 특히나 투자를 많이 했다면 테슬라가 좋은 예입니다.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수를 했죠. 그런데 계속 산다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의 2%까지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가격을 통제를 하길 원했겠죠. 가격 하락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파이라는 것은 그 프로토콜 자체가 하나의 고객이나 또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전체적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군가가 이것을 통제하려고 든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플랫폼을 안 쓰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겠죠. 이게 바로 이런 이 게이밍 이론의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디파이에 대한 이런 통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의 홀딩 포지션 때문에라도 이 프로토콜이나 또는 플랫폼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단지 가격 상승을 계속 원하겠죠. 또 계속 투자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혁신을 계속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될 테니까요. 그럼 모든 게 다 결국은 0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화 제도권과 또 탈중앙화 시장 사이에서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중심의 금융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지금 현재 크립토 또 디파이의 경우에는 아직은 또 전통적인 금융시장 대비 규모는 적죠. 왜냐하면 은행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디파이, 시파이, 크립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전통 시장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CME가 전통적인 거대 거래소죠. 근데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굉장히 적지만은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용자들이 주말에는 거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포지션이 주말 동안에 캐리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크립토에서는 이 서비스가 24/7 멈춤 없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 거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거래소나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글로벌 규모의 넌스톱 서비스를 이 디파이나 시파이 쪽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크립토 서비스 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게 하나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전통적인 서비스와 크립토 서비스 사이에서의 경쟁으로 인해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또 전통적인 서비스에서도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지불 속도도 더 개선이 될 것이고 수수료는 점차 더 낮춰 나가겠죠.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싸움도 있고 또 통합되는 분야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실제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은요. 크립토 거래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룬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 전통적인 거래소와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잠재적으로 정부가 전통적인 거래소를 보호하려고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크립토 쪽에서 도전이 거세진다면은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나설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게 합리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거래소나 또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고용도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정부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금융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산업이나 업계의 경우에도 정부가 예를 들면 국내 기업이라거나 또는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 피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로컬 오피스를 두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다른 거래소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용자에게 가깝게 있다. 또 로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경쟁 요소라는 것은 서비스 그리고 수수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회사들 사이에서 로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크립토 거래소가 이제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성공적인 거래소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중앙화 또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선택을 받게 된다면 또 정부도 이를 수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위상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각국별로 CBDC를 출시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CBD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영향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CBDC나 또는 기타 디지털 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 달러의 지배적인 위상을 이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환율이 미 달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항상 선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이 통화에 대한 패권을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목표는 다른 것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월렛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중앙은행도 이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CBDC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목적이나 이 비트코인의 용도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Yes, thank you for this whole time, Jack.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투자자들과 또 한국 뷰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조만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만간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총 5분의 국내외 연사분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이 자료들은 사전 등록 시에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내일 중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 발표 자료는 배포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배포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오늘 강의 중 연사와 사전 협의된 영상에 한해 한경닷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 한경닷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 놓치신 거 있으면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